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이 작성하며 세무조정사항이 종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표준 재무제표와 각 세무조정 서식에 작성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되는데요. 금액 칸의 파란색 삼각형을 클릭해보면 어떤 서식에서 금액을 갖고 오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 메뉴명 클릭 시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하여 데이터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관련 서식에 어떤 데이터가 반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은 표준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면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회사 등록 추가사항 탭에 종류별 구분을 비영리로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재실행하거나 새로 고침하여 상단 조합법인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선택한 다음 새로 불러오기 하면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는 표준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이 반영됩니다. 저는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금액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 메뉴에서 불러오는데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의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합계금액은 입금산입으로 불러오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의 합계금액은 송금산입으로 반영됩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는 과목별 세무조정사항을 집계하기 위해 작성하는데요. 작성 시 기부금 한도 초과액 조정분은 제외하고 입력하며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은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처분 내역 중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료 상여 배당 기타 명세서 메뉴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가감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소득금액 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액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기부금 조정명세서의 20번 한도 초과액 합계가 반영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은 기부금 조정명세서의 24번 해당 사업연도 송금추인액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까지 가감하고 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이제 2번 과세표준 계산을 보겠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107번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고, 2월 결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메뉴에 갑 2월 결손금 계산서 탭 13번 당기공제액이 반영됩니다. 2월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상단 2월 결손금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 기업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조특법상 중소기업 등은 100%를 한도로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한도를 선택한 다음 새로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저는 2월 결손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비과세소득명세서에 1번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의 수입이자와 2번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을 제외한 비과세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조정명세서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반영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선박표준이익이 있다면 과세표준 금액에서 선박표준이익을 합산하여 113번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3번 산출세액 계산을 보겠습니다. 113번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반영되고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럼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세율을 확인해 보면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데요.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는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따라서 세율은 20%로 반영되고 산출세액은 2천만 원 플러스 1억 1130만 3,180원 곱하기 100분의 20을 하면 4,226만 636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을 넘지 않았는데 세율이 20%로 반영된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해당 회사의 회계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세율과 산출세액은 12개월로 환산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해당 회사는 회계기간은 6개월이고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인 법인입니다. 회계기간이 12개월이라면 법인 세율은 2억 원 이하인 10%가 되겠지만 회계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환산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 곱하기 6개월분의 12개월로 계산하면 3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세율은 20%로 반영되고 산출세액은 4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다시 6개월로 환산하기 위해 12개월분의 6개월을 하면 2천만 원이 되고 해당 금액이 산출세액으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납부할 세액 계산을 보겠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값을 서식에 값 최저한세 적용 대상 탭에 231번 합계금액이 반영되고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은 값 최저한세 적용제외 탭에 150번 합계금액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조정감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최저한세란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저한세로 인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관련 서식의 작성을 모두 마친 후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 값을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세로 불러오기 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불러오는데요. 116번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101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122번 산출세액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금액이 반영됩니다. 세율을 확인해보면 2번 감면 후 세액의 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세율이 반영되고 3번 최저한세 세율은 중소기업 7%, 비중소기업은 과표금액에 따라 10%, 12%, 17%로 반영됩니다. 세율이 잘못 반영된다면 회사 등록 추가사항 탭 2번 중소기업 여부가 올바르게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에 따른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한다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재실행한 다음 세율 변경 버튼을 눌러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과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를 기재하여 최저한세율을 8% 또는 9%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이 부분에서 7%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감면세액과 세액공제가 있을 때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때 조정감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정감은 감면 후 세액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의 산출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이 금액만큼 발생하는데요. 감면 후 세액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의 산출세액보다 크다면 조정감은 발생하지 않고 조정 후 세액에도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정감이 발생했다면 최소한 최저한세의 산출세액만큼은 납부를 해야 하므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에서 조정감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적용 배제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2월이 가능하고 감면세액은 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 먼저 적용 배제한 다음 감면세액에서 적용 배제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에서 2월 된 금액이 있다면 2월 된 금액 먼저 세액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당해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배제합니다. 그럼 조정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서식에서 적용 배제를 해야 할까요?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2번 단기 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 탭에 121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의 금액을 입력하고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메뉴에 4번 최저한세 적용 감면배제 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배제 금액을 입력하면 실제 공제 감면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 감면 세액합계표 가불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새로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공제 감면 금액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가산세액은 가산세액 계산서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탭에 합계금액이 반영됩니다. 가산세액 계산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가산세가 해당되는 법인세분 탭을 선택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 불러오기 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금액란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12번 금액이 반영되고 나머지 항목은 불러오기 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신고일자에 따라 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데요. 상단 수정 기한 후 신고 감면 구분에서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면 구분이 부인 상태에서 무신고 납부세액에 100만 원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은 20만 원이지만 감면 구분을 1번 기한 후 1개월 이내 50%를 선택하면 가산세액이 50% 감면된 1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가감계에서 기납부세액과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차가감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중간 예납세액, 수시부가세액과 간접회사 등 외국납부세액,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가별서식에 법인세 합계금액이 반영됩니다. 갑지에서는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또는 사전검토 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불러오기 위해서는 전표 입력 시 계정과목 선택창에 설정된 계정과목은 대변에 입력하고 차변에는 136번 선납세금 또는 998번 법인세 등으로 입력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 등 불필요한 자료도 함께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때는 삭제키를 이용하여 삭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되었다면 이자 배당 금액 칸을 클릭하여 띄워진 이자 금액 창에서 이자 금액과 배당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을지에서는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는 엑셀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상단의 엑셀 서식 다운을 클릭하여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엑셀을 작성한 다음 변환 버튼을 이용하여 업로드하면 금액이 반영됩니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값을 서식에 을 추가납부세액 탭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에 금액이 있지만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 을 추가납부세액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니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값을 반영시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은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의 소득을 내부에 쌓아놓기만 하고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았을 때 환류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산출한 과세 대상 미환류소득을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환류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 소득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식에서 작성된 금액을 불러와 반영합니다. 이렇게 차가감 납부할 세액계가 계산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과다납부 세액공제 서식에 연도별 합계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반영되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인 23년 5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인 23년 5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분납할 세액을 표시해주고 분납하고자 한다면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납 대상이 되는 납부할 법인세액에는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100만 원이지만 그중 가산세가 200만 원이라면 분납세액 계산 범위에게는 900만 원만 반영되기 때문에 분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새로 불러오기 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불러오기 되는데요. 종류별 구분은 회사 등록 추가사항 탭에 중소기업 여부와 비중소기업 구분, 종류별 구분 값에 따라 반영됩니다.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부와 종류별 구분 값을 모두 중소기업으로 선택하면 중소기업의 기타 법인으로 선택되고 중소기업 여부는 비중소기업, 비중소기업 구분은 그 외 기업, 종류별 구분을 일반으로 선택하면 그 외 기업의 기타 법인으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종류별 구분이 비영리라면 비영리 법인에 체크가 되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직접 체크합니다. 그럼 다시 중소기업으로 보겠습니다. 조정구분은 법인회사에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를 선택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외부를 선택합니다. 외부감사 대상과 신고구분은 직접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수정신고구분과 신고방법은 수정신고일 경우 수정신고 탭에서 선택 가능한데요. 먼저 정기신고를 마감하고 정기신고 첨부 서식 마감 해제를 한 다음 수정신고 탭을 클릭하면 수정신고 구분과 신고 방법이 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폐업 여부는 법인회사가 중도에 폐업한 경우 여로 선택하는데요. 회사 등록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중도 폐업 여부를 여로 설정했을 때 띄워지는 사업연도 입력창에서 실제 사업연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결산 확정일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하단 처분처리 확정일에 일자가 반영되는데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처리 확정일이 누락된 경우 마감 시 처분 확정일 필수감 누락 오류가 발생하니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변동부터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까지는 직접 확인하여 체크해야 하는데요. 주식 변동이 여인 경우 주식 등 변동 양도 상황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장부전산화가 여인 경우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연도의제에 대해 해당 여부를 선택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부터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 제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해당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신고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성실신고 관련 서식들까지 모두 작성하셨을 텐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마감 시 성실신고 관련 서식들이 첨부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서식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여로 설정해야만 마감 시 첨부되고 신고일도 2023년 5월 2일로 자동 반영됩니다. 아래 수익금액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수익금액이 반영되며 과세표준부터 차감납부세액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하단 조정반 조정자 정보는 조정 구분이 외부로 체크된 경우 활성화되어 입력 가능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법인세 전자신고 메뉴에 제출자 등록 탭 정보가 반영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마감을 하고 법인세 전자신고 메뉴에서 파일을 제작하여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완료했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납부서는 홈택스에서 신고 후 출력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법인세 납부서 메뉴를 실행하여 새로 불러오기를 한 다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 납부서를 출력해야 한다면 분납세액 불러오기를 클릭해 분납세액을 반영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하고 틱 메인 화면 수임처 관리에 신고 업무, 신고 현황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임처에 대한 권한 관리에서 사용자별로 각자 배포된 수임처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탭을 클릭 후 신고 리스트에서 접수증을 수집할 수임처를 체크합니다. 체크 후 오른쪽 상단 납부서 접수증 수집하기 또는 하단의 납부서 접수증 수집하기 버튼으로 수집을 진행하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스크래핑하여 접수증과 납부서가 일괄로 수집되며 접수증과 납부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직접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